네, 안녕하세요. 전 출신 거대 언어 모델 수업 듣고 있는 인공지능학과 학석박 통합 이승준입니다. 지금부터 Frozen Transformers in Language Models are Effective Visual Encoder Layers라는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티베이션입니다. 보통 이러한 슈퍼바이즈드로 라벨과 학습을 같이 하는 이런 비전 모델들은 높은 어큐러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의 발전 덕분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아직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가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러한 비전의 피처단에서 인터널 시그널을 분석할 때 좀 클린하지 못하거나 해석 불가능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모델이 좀 더 이상한 부분을 보고 결과를 내린다는 것, 또 인포메이티브하지 않은 리전으로 결과를 내린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는 좀 문제인 상황이고요. 로부스트니스와 제너럴라이제이션 등의 능력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이 좀 더 인포메이티브한 토큰에 포커스해서 정답을, 즉 아웃풋을 낼 수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텐션을 픽스하는 것은 아무리 라벨이 있는 데이터라도 해도 어렵기 마련이고요. 또한 퍼포먼스가 드랍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LLM의 트랜스포머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텍스트로만 사전 학습된 이러한 프리트레인된 LLM 블록 하나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비전 모델에 넣어주면 피처 필터로서 이런 purely visual 태스크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그것을 증명하는 논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 제목을 가져오면요. 이렇게 랭귀지 모델, 즉 텍스트로만 학습된 이러한 모델을 프로즌 시켜서 비주얼 모델에 넣었을 때 훌륭한 비주얼 인코더 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보이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실제로도 매우 간단합니다. 원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를 패치 단위로 잘라서 패치 인베딩을 거치고 VIT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이 어텐션을 마친 클래스 토큰을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넣음으로써 보통 VIT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 클래시파이어 직전에 이 새로운 레이어 3개를 쌓게 됩니다. 우선 Frozen LLM 트랜스포머, 사전 학습된 LLM을 가져와서요. 그 중에 디코더 단 하나만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 뒤로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달게 되고요.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수도 코드로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통 VIT를 지난 이 Z 값이 바로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가는 반면 이제는 이 Z를 리니어 레이어와 랭귀지 모델 또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추가한 뒤에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제 VIT 부분을 이제 인코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디코더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보를 잘 인코딩하고 그걸 통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 인코더 된 이 Z를 리니어 레이어와 프로즌 LLM 그리고 또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Z를 뽑고 그것을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은 전부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대신에 이 FLM, 즉 가져온 프로즌 LLM 블럭은 프로즌 시킨 채로 학습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의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만 가져오고요. 이것을 비주얼 인코더 레이어로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프롬프트도 사용되지 않고 텍스트도 사용되지 않고 풀 LLM이 아니라 하나의 디코더만 사용되며 이러한 과정은 모든 기존 전통적인 비전 태스크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 들어갔음에도 텍스트 없이 정말 잘 됨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그 실험 결과를 보기 전에 좀 더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우리가 어쨌든 비전 모델에 이러한 LLM의 디코더를 하나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마스크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에서는 이런 LLM과 다르게
커주얼한 어텐션을 하지 않고요. 넌 커주얼 어텐션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포지셔널 임베딩을 제거를 합니다. 어쨌든 VIT에서의 포지셔널 임베딩과 LLM에서의 그 포지셔널 임베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LLM에서 기존적으로 사용했던 이러한 값들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비전으로서 토큰 믹싱 레이어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BLM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비주얼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클립 같은 기존 임베딩 레이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랭귀지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발표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후 태스크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비전과 라벨만 있는 태스크에서 이 결과를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와 텍스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뭐 예비로 넣어주는 텍스트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블락과도 인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지평을 즉 LLM을 정말 퓨어하게 비전에 하나 넣어보자 라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익스페리먼트를 보입니다. 정말 포괄적인 비전 모델의 그 태스크들을 짚어보면서 얘네들이 정말 작동을 잘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켜보겠지만 우선 2D와 3D 비주얼 레코그니션 태스크에서도 실험을 해보고요. 템포럴 모델링 태스크, 액션 레코그니션 같이 프레임마다 액션을 예측하는 태스크에도 사용을 해보고요. 모션 포캐스팅 같은 태스크에도 사용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텍스트도 같이 들어가는 2D와 3D 멀티모델 태스크에도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태스크들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당연하겠지만 디코더 레이어를 하나 넣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LLM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한 그 LLM의 레이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블레이션도 뒤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요. 우선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로부스트니스 태스크에서 이런 라마에 있는 레이어 하나를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성능이 일관적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이 이미지넷이고요. 그 뒤는 그냥 좀 다양한 버전인데 좀 그 이미지넷을 어렵게 만든 A 버전이나 뭐 일부러 좀 콜 시킨 C 버전 등 좀 더 하드한 태스크에서도 일관된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아까는 2D였다면 이번엔 3D에서 이해를 하고 각 포인트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포인트 벌트를 이 두 가지 포인트 클라우드 태스크에서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라마가 이 두 부분에서는 지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우선 이러한 스캔 오브젝트 LN이 훨씬 어려운 태스크인데 여기서 일관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 모델넷 40에서도 좀 더 어려운 8K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이머전트한 어빌리티다. 좀 태스크가 어려울수록 좀 더 잘 작동한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해 영역을 봤으니 모션 포캐스팅과 액션 리코그니션을 보면은요. 액션 리코그니션에서도 이 라마 레이어를 붙였을 때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모션 포캐스팅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관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액션 리코그니션은 각각의 프레임마다 어떤 액션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이며 이 오른쪽은 앞으로 일어날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 랭귀지, 즉 멀티모달 태스크에서도 일관적으로 향상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는 BQA, 즉 2D와 3D를 보고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앤서링 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다음과 같이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실험마다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과 모델을 하나씩 가져와서 거기에 자신들의 그런 아키텍처를 도입한 뒤에 성능을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는 어쨌든 모달이 두 개 또는 세 개, 두 개이니까 어떻게 이 레이어를 붙이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이미지 인코더 바로 뒤에 붙이지 않고요. 텍스트 인코더와의 크로스 퓨전 이후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아마 처음에는 이미지 인코더에 기존과 같이 들어갔다가 성능이 잘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점은 뭐 어쨌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모든 비전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때문에 이러한 라마 레이어 하나를 붙이는 것이 정말로 비주얼 인코더로서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점은 정말 그 프로즌 레이어를 붙여서 성능이 그만큼 향상된 것이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겠죠. 그래서 정말 더 파라미터가 많아서나 파인 튜닝해서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어서 여기선 지금은 이미지 넷에서만 가져왔지만 이따 어블리에이션을 보면 모든 태스크에서 실험을 해봤고요. 그때 그 라마와 똑같은 개수의 파라미터만큼 MLP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라마를 프로즌을 풀어서 파인 튜닝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MLP를 붙이거나 파인 튜닝을 해도 우리가 했던 프로즌 방법을 절대 이기지 못했다고 보고를 하고요. 실제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 이유를 분석해 보니 너무 빠른 시간 동안 이 파란색을 보시면 트레이닝 커브는 줄어들었지만 밸리데이션 커브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닐까? 즉 오버 세팅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LLM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레이어를 붙여야 되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레이어를 우선 라마와 OPT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요히 여길 점은요. 왼쪽이 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데요. 앞에 단의 레이어를 가져오면은 실제로 쓰지 않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뒷부분은 포괄적으로 떤 레이어를 가져오든 간에 기존의 기존의 VIT보다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이어마다 상당히 성능이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블레이션을 해보면서 실제로 디코더를 프로즌 시켜서 비주얼 인코더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았지만 우린 아직 이를 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텍스트로만 프로즌 된 것이 비주얼 인코딩으로서 효과를 줄 수 있냐가 아직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설명하고자 만든 이 페이퍼의 가설이 Information Filtering Hypothesis입니다. 정리하자면 LLM이 필터로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비주얼 토큰 중에서 좀 더 인포메이트한 부분을 디스팅구이시하고 그 부분을 앰플리파이 해서 프레딕션을 돕는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큰 매그니튜드와 프리퀀시를 중요한 부분에서 가지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각화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매그니튜드와 프리퀀시를 각각의 예시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VIT를 사용을 하였을 때와 그 레이어를 하나 붙여서 사용을 하였을 때를 비교한 것인데요. 실제 중요한 부분 세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기존의 VIT는 이 정도로 피처가 액티브 반면 좀 더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액티브 된 것을 보여주고요. 프리퀀시 관점에서도 기존보다 이러한 레이어를 프로즌하고 넣었을 때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잘 강조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뭐 한 두 개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아이 예시도 보면 매그니튜드가 원래 이 정도 강조된 반면 이 리니어를 지나고 나서는 이 정도로 상당히 선명하게 강조된 것을 보여주고요. 프리퀀시 관점에서도 좀 더 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어텐션 맵도 보이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클래스 토큰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와의 어텐션을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마를 프로즌해서 넣은 것이 아주 일부의 헤드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보고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헤드에서는 똑같이 노이지한 어텐션 스코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더 실제로 이 비주얼 액티베이션을 앰플리파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텐션 스코어가 좀 좋지 않아도 잘 작동을 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이러한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활성화됐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좀 더 정리하자면요. 피처 액티베이션에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바이즈드로 그냥 VIT를 학습을 하면 좀 피처 맵이 노이즈하고 어딜 보고 이 아웃풋을 낸 건지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을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라이크의 경향으로 좀 틀어준 역할을 실제로 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VIT 라마가 좀 더 신뢰성 있는 모델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요. 어텐션 스코어가 아직 노이즈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큰 피처가 더 앰플리파이드 된 것을 임프루브먼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클래스 토큰은 이러한 토큰 피처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LM 블럭이 이를 앰플리파이 하면서 클래스가 좀 더 좋은 시그널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처 맵에서 중요한 부분, 인포메이티브한 토큰이 앰플리파이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이 어텐션 맵과 기존 그 모델과 다양한 레이어를 꼈을 때의 레이어에서 MIOU를 측정한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MIOU가 높다는 뜻은 실제로 우리가 봐야 할 토큰과 실제로 지금 앰플리파이 된 토큰이 어느 정도 더 일치한다는 뜻, 즉 좀 더 잘 보고 답변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는 Information Filtering Hypothesis를 좀 지지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뽑은 과정은요, threshold를 그 액티베이션을 조금씩 높여보면서 가장 IOU가 높을 때를 기준으로 각각의 레이어의 그 최대 MIOU 값을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frozen 레이어를 넣었을 때 다양한 레이어에서 기존 VIT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threshold를 low와 high에서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low에서보다 high에서 당연히 액티베이션 되는 값이 후보가 줄어드니까 적어진 것이고요. 이 라마를 꼈을 때 좀 더 이 하이 threshold에도 중요한 정보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연구가 원래 많이 이루어져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스터디도 되어 있어서 이러한 베이스라인이 부족하고요. 소타가 없다는 단점 또한 존재를 합니다. 또한 풀 스케일 트레이닝 또는 되게 높은 스케일, 높은 디멘전에서의 거의 GPT 같은 크기에서는 실험을 당연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증명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인포메이션 필터링 하이포테시스가 유용한 설명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비주얼 토큰을 앰플리파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그런 경향을 증명은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테이크어웨이를 보면은요, 이러한 그 frozen LLM이 비주얼 인코딩 능력을 상당히 보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의 증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든 다양한 비주얼 태스크에서 증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좀 공평하게 검증을 하고요. 실제로 이를 증명도 하기 위해서 Information Filtering이라는 가설을 차근차근 증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펜딕스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태스크에서 일관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레이어를 두 개를 쌓을 때 좀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도 제시를 합니다. 레이어를 한 개씩 달지 않고 n개 달면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어느 이상부터는 꺾이겠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웨이티드 썸으로 각각의 비주얼 인코더가 클래스 토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트, 즉 어텐션 스코어는 노이즈가 많으니까 얘네들을 잘 인코딩해서 앰플리파이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BQA에서도 이러한 피처 맵들을 확인을 하였고 IF
H를 증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